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30일 만에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의 요새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그 어떤 좌절도 나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비판도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 어떤 실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눈을 뜨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흔히 정신력이라고 부르는 이 강인함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자 단련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정신력을 단 한 달 만에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 과제를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 도전 자체가 아니라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강한 정신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일시적인 열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핵, 당신 삶의 목적 그 자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강력한 왜가 없다면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모든 시도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가장 힘든 주먹을 날릴 때 당신의 왜는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다이 되고 가장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나갈 등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절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사로잡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 그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 그녀의 삶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출판사들은 번번이 그녀의 원고를 외면했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놓지 않았던 단 하나, 바로 그녀만의 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마법과 희망, 그리고 용기의 세계로 안내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목적의식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거절과 실망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바로 이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이 그녀의 끈기를 이끌어냈고 수많은 좌절을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의 꿈 혹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은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그것은 당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변명과 나약한 순간, 그리고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왜가 명확해지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초인적인 회복력으로 가장 힘든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묻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대신 당신은 불편함을 기꺼이 포용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당신 내면의 폭풍, 즉 당신의 결심이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혹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되겠다는 다짐처럼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울림을 주는가입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이 발붙일 수 없는 견고한 토대를 쌓게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머무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의심이 속삭일지라도 당신의 왜는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지 않고 이 경험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까? 이 시련이 어떻게 나의 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뇌가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도록, 후퇴 대신 성장을 택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인내는 더 이상 고된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고투와 역경, 그리고 고통을 통해 단련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싶고 마음속 모든 세포가 안식을 외칠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바로 그곳에서 끈기가 태어나고 회복 탄력성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종종 강인함을 타고나는 유전적 재능이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반복해서 선택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성장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강하고 침착하며 자신감 넘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인격이 빚어집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이자 극한의 울트라 마라토너인 데이비드 고긴스를 아십니까?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부터 비만,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역경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이 자신을 빚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신체적 인내력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성장을 위한 길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속으로 똑바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 대원이 되거나 사막을 160km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더 머물고 싶을 때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계속 피하고 있던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 하기 싫은 운동을 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편함에 기대어 당신의 마음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안전지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학습과 적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힘들다고 느끼는 것을 견뎌내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뇌를 더 탄력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불편함 그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헬스장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내면의 목소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도 혹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해설하고 당신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강한지 약한지를 결정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실수했을 때 넌 항상 이 모양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넌 실력이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한계라는 배경음악이 되어 당신의 꿈을 축소시키고 도전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대신 이미 극복해낸 것들을 상기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내면의 대화를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명인 세레나 윌리엄스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경기 순간에 자신의 신체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어렵지만 나는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단정 짓는 대신 이번엔 실패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매일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력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닥치기 훨씬 전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 즉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삶의 리듬과 패턴,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시상대 위의 선모습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혹독한 훈련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5분간 감사한 13가지를 적는 것,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 당신의 사고를 날카롭게 해줄 책을 10페이지 읽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될 때 당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자기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너는 실패자라는 최종 판결로 여기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실패는 꼬리표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해주는 삶의 정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의 유무가 아니라 실패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장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강인하게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합니다. 하지만 700번째 실패했을 때 그가 느꼈을 막막함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성공이 아닌 인내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패는 우리의 자만심을 벗겨내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명료함이 들어섭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우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힘 중 가장 오해받는 도구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뇌는 결핍을 찾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극복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하면 뇌는 풍요로움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감사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즉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와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안녕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예스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부서지고 맙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 즉 당신의 성장과 치유, 기쁨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뇌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선물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압박감, 의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모두 말입니다. 매일 몇 분간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려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당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하는 훈련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우리라는 특별한 문화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 곁에는 코치, 멘토, 동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혼자일 때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만 축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는 PS 힘든 대화를 오늘 해냈다면 그것은 위대한 진전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추진력을 만들고 그 추진력이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당신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0가지 단계를 앞으로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될 때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삶을 번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경을 용기로 맞서고 좌절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며 그저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영향력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가꾸고 당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정신적 요새를 건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여정은